자,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와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게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도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현금 있고 부동산이 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부모님이 야, 내가 재산을 좀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줄까? 부동산으로 줄까? 이런 거면은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뭐 어느 것은 좋지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 좋나? 부동산이 좋나? 어떤 게 좋을까요?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기준을 두 가지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러겠죠. 이게 앞으로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될까? 현금이 훨씬 투자해서 나을까? 부동산이 더 나을까? 이런 기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세금 면에서 더 싸고 나중에 이런 뭐 불이익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우리 아버님이 이 아까 도도한 여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웃고 있습니다. 자, 2억이란 돈을 아버님이 주겠다라는 거죠. 이 2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주는데 우리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세라는 걸 내게 되죠. 그럼 증여세라는 것은 받은 금액에서 증여 공제라는 걸 차감을 하게 되고 증여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많이 받았니? 적게 받았냐? 그래서 세금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1억까지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1억이 초과된 금액에서 5억 이하는 20%, 물론 최대 50%까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현금으로 2억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여공제, 성년의 경우는 5천만 원을 공제하죠. 그러면 1억 5천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 5천 중에 1억은 10%, 그리고 1억이 초과되는 5천만 원은 20% 구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억까지는 10%, 그러면 1천만 원. 1억입니다. 1억이 초과된 5천만 원은 20%, 그러면 여기도 1천만 원. 그래서 2억을 현금으로 증여되면 총 세금이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 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2억짜리를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가액 동일하고 증여공제 동일하고 과세표준 세금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이 증여세 위에 별도로 내야 될 세금이 바로 취득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의 4%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됩니까? 이 취득세 과표는 증여세처럼 이렇게 차감하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를 증여받았냐? 2억. 여기에 4%. 그럼 얼마입니까? 8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에 800만 원 합치니까 2,800만 원을 부동산 증여로 발생한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취득세라는 게 별도로 한 번 더 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또는 현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얼마짜리 받았냐의 차이에서 현금은 그대로 받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시세로 해야 되지만 원칙이 시세지만 시세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공시지가로. 자, 그래서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지만 실제 가치는 훨씬 높은 것을 증여받는 수가 된다.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차이는 양도세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을 내야 되죠.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재산세라는 건 없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 재산세라는 걸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받게 되면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 측면에서 보죠.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이런 걸 다 보면은 왠지 부동산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간 가장 컸던 평가 방법, 현금과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서 실제 부동산이 훨씬 낮게 평가가 돼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했다. 이게 가장 컸다라는 거죠. 가장 컸다. 물론 이제 지금은 현금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또 세금 제도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이 평가 차액뿐만 아니라 어떤 현금 투자 대안으로서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현금 선호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현금 증여를 알아봤는데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이겁니다. 부동산을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5년 내에 팔았습니다. 양도시 2월 과세 규정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 증여할 때 꼭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조금 전에 증여를 했죠. 부동산입니다. 현금은 상관없습니다. 증여를 하고 아들이 5년 내에 제3자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그냥 팔았어요. 아들 돈 재산 받았으니까 판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증여를 하고 5년 내에 팔면 이 양도소득세를 아들이 내야 되겠죠. 양도세를. 그런데 이 양도세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받아서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았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 팔게 되면 아버지가 산 금액에서 제3자한테 팔았던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아들이 낸다는 겁니다. 이거 희한하네요. 아들이 이미 받아서 증여세 다 냈는데 5년 내에 팔게 되면은 아버지가 받은 걸로부터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우선 증여받는 것도 좋지만 증여받고 나서 내 거다 생각을 하고 바로 처분하게 되면 아버지부터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도세가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주의 깊게 아셔야 되고요. 이거 그냥 지나쳐서 나중에 팔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받을 때 5년 내 2월 과세 규정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